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188화 위령선을 찾아서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거의 반년 만에 등장한 빠르와 무케, 부하범들의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일영과 시라무렌 두 거물들이 부딪히는 이야기에서 빠르와 무케 스토리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전환됐는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이어진 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앞선 상황들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무케와 후바이의 대결이 있고 난 직후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후바이가 사업장에서 얻어맞고 쓰러진다. 지나가던 추호가 사업장에서 후바이와 어린 짐승들을 구해준다. 추호가 추이를 추적해서 찾아낸다. 추이와 황효를 지키던 인간들 녹취를 처리한다. 황효에 의해 추호가 제정신을 차린다. 추호 사태가 수습되고 추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황효는 녹취에게 주인님을 찾아뵙자고 한다. 녹취는 황효를 업고 가느니 혼자 갔다 오는 게 빠르겠다며 혼자 흰눈썹을 찾아간다. 대규모의 대방떼가 흰눈썹의 성으로 쳐들어온다. 대방떼의 습격을 막아내던 중 히야와 니루어전이 등장한다. 히야가 시라무렌의 힘으로 대방떼를 격퇴하고 일영이 뒤늦게 도착한다. 일영은 히야와 니루어전에게 백액을 들키고 뒤늦게 이들을 추격해서 죽인다. 일영은 흰눈썹에게 돌아와서 백액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흰눈썹은 일영의 과거 얘기를 듣던 중 일영과 기가 똑같은 아이가 흰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일영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고획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흰산에 고획조가 파견됐고 빠루와 범들이 격퇴한다. 가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에 플롯을 짠다는 게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선적으로 가지만 그 중에 우연적인 요소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연적 요소를 넣기 전에 떡밥을 착실하게 깔아둬서 개연성을 확실히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호랑이형님은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다 잘 되고 있죠. 우리가 호랑이형님을 볼 때 방대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 작화나 역사 고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상규 작가님의 역량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스토리 창작 능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예측이 안 되는 이 스토리야말로 호형에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진행된 얘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왕눈이를 피해서 달아나던 고획조는 빠르와 마주칩니다. 빠르는 역시 그 성격 어디 안 가고 아주 쌍스런 욕과 함께 고획조를 공격하는데요. 새를 잡겠다고 절벽에서 뛰었는데 허무하게 놓쳐버립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신기술을 공개하는데요. 일명 가지치기입니다. 호형에서 기술 쓸 때 자기가 직접 기술 이름 외치면서 쓰는 건 빠르가 유일한데요. 오늘 공개한 가지치기는 예전에 무케에게 가르쳐줬던 나뭇잎 배기의 파워업 버전입니다. 자기 말로는 공격력이 나뭇잎 배기의 3배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맞은 고획조는 목과 다리가 깨끗하게 잘려버립니다. 저 정도 공격력이면 녹치 정도의 물몸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도 이제야 제대로 된 원거리 공격을 갖게 됐다면서 매우 좋아하죠. 다시 돌아와서 고획조의 피가 묻은 아비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번에 흰산에 침입해서 아비사에게 피를 묻힌 새가 고획조였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빠르에 따르면 고획조의 피가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죠. 자책하는 왕눈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라면서 어엿한 리더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빠르는 고획조들에게서 뭔가 낯설지 않은 기를 느꼈고 자신의 최면술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슷한 기운을 언제 느꼈던 걸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흠원인 것 같습니다. 흠원이 지독한 주술에 걸려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죠. 아마도 일영이 주입한 주술의 기운을 느끼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빠르에 따르면 아비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위령선이라는 약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령선은 강 건너 어딘가에 있는 앵두나무 숲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왕눈이에게 위령선을 구해오라고 시키는데요. 지시하는 것도 예전보다 뭔가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옛날 같으면 처 맞기 싫으면 빨리 구해와 라고 강압했을 텐데 지금은 찾아갈 수 있겠어? 라며 부하를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왕눈이를 보내는 것보단 자기가 갔다 오는 게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직접 찾아 나섰죠. 어차피 자기는 인간들 마을을 못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지킬 수도 없고요. 합리적인 판단력까지 장착한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령선이니 앵두나무 숲이니 이런 소재들은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신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 뒤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빠르는 위령선을 찾으러 떠나면서도 뭔가 계속 찜찜해하죠. 빠르가 흰산을 비우고 떠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망가스, 추호 같은 수인들이 침입했고 일영의 시도 얼쩡거린 기억이 있는 데다가 뭔가 거대한 싸움이 있었던 흔적도 있고 계속해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던 중이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새들까지 출몰하는 상황인데 대장이 본진을 비우고 혼자 나간 것입니다. 더 지체할 경우에 아비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빠르가 충분히 불안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왕눈이가 잘 지킬 거야 라고 애써 생각해 보는데요. 매우 불안한 플래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획조들만 쳐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 황녀나 녹치가 온다면 왕눈이는 혼자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흰눈썹은 지금 아랑사를 뺏으려고 눈이 뒤집혀 있죠. 녹치가 금방 회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면 흰눈썹이 단약을 10대 개씩 먹여서 회복시켰을 수도 있고요. 흰눈썹의 거처와 흰산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도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위령선을 찾아 길을 떠나는데 무캐가 갑자기 뒤에서 호도엽을 쓰듯이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빠르의 뒷발을 물고 늘어지죠. 빠르는 자기 마중 나온 줄 알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굴에 자신이 숨겨준 새끼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빠르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실루엣을 보면 빼박 걔네들이 맞죠? 특히나 후바이는 빠르가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빠르가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았고 왠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넘긴 건지 눈치를 못 챈 건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차주에는 사업장을 떠나온 뒤에 후바이와 아이들의 그간 사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스토리는 이쯤 살펴보고요.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령선의 모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1. 명나라 시대 의서 본초 강목에 나온 위령선. 위령선은 실제로 약효가 뛰어나서 한의학이나 제약회사에서도 자주 쓰는 약재라고 하는데요. 위령선 자체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고획조의 피를 치료한다느니 그런 내용은 검색으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획조에 대한 이야기가 고서인 현중기 본초 강목에 나온다고 해서 거기 단서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본초 강목은 한의학 하시는 분들 쓰시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DB가 올라와져 있고 본문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획조로 검색을 하니까 이런 구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획조는 남의 아이를 가져다 자기의 아이로 만들기를 잘한다. 이 새는 밤에 날다가 피를 떨어뜨려서 뜻하는 바를 이룬다. 아이가 갑자기 경간이나 간병에 걸리는 것을 무고감이라고 한다. 이 구절을 발견하고 혹시 작가님이 만화 그리시려고 본초 강목까지 모신 건가 놀랍더라고요. 이 책에 따르면 아비사가 아픈 것은 고획조의 피가 묻어서 무고감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초 강목 DB에서 무고감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색 결과에 위령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령선은 여러가지 풍을 제거하고 십이경맥을 소통시키는데 아침에 복용하면 저녁에 효과가 난다. 어린아이의 무고감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작가님은 호랑이 형님이라는 웹툰을 그리기 위해서 명나라 시절의 약학서 본초 강목까지 읽으신 것 같아요. 사실 본초 강목 DB도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건데 이게 없었더라면 저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찾을 때마다 모래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느낌인데요. 새삼스럽게 호영은 참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고획조는 남의 아이를 가져다 자기의 아이를 만들기를 잘합니다. 빠르가 언급한 것처럼 양녀로 삼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고획조의 피로 인해 아픈 것은 무고감이라는 병으로 예상됩니다. 무고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초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위령선입니다. 2. 앵두나무 숲은 어디에 있을까? 호랑이 형님은 작가님이 나름 지리적인 요소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지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앵두나무 숲은 한반도 위쪽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왕눈이나 빠르의 부하범이 가봤을 만한 곳이라면 흰산의 위쪽이겠죠. 그 아래쪽은 예전부터 산군과 무커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여튼 빠르의 말에 따르면 산맥을 따라 동남쪽으로 가다가 라고 말을 흐렸죠. 이렇게 백두대간을 펼쳐보면 산맥들의 길이 나 있는데요. 흰산의 고원이 있는 지점이 대략 여기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남쪽으로 산맥을 타고 가다가 샥 돌아가면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추측한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지리는 작가님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만 빠르나 다른 범들이 가본 곳이라면 한반도 위쪽일 것이 확실합니다. 앵두나무 숲에 대해서는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는지 아쉽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호영의 작중 시점의 왕으로 예측되는 인물이 세종대왕이죠. 이 세종대왕이 매우 좋아했던 것이 바로 앵두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궐 안에 앵두나무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냥 찾다가 알게 된 내용이라서 알려드립니다.
댓글 반응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후바이를 데려온 새끼 짐승들이 흰산으로 온 걸로 보이죠. 빠르의 보육원 원장각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초호가 동쪽으로 가라고 알려줘서 후바이를 데리고 온 건데요. 제가 예전에 짐벤저스 결성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실 빠르 입장에서는 이 새끼 짐승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새끼 짐승들은 나름 강자들의 자손이고 빠르는 그 강자들을 모아서 추위를 치려고 하고 있죠. 아직 빠르가 이 새끼들의 존재는 모릅니다만 빠르 성격상 앞뒤 안 재고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바이는 무케의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빠르가 망나니에서 어엿한 리더로 성장한 것에 대한 감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대장의 자식을 위해 희생한 나주가 계기가 된 듯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샌가 솔선수범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왕눈이 이름도 지어주고 많이 변했죠. 빠르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 닿았던 댓글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빠르가 무케한테 강 건너지 말라는 모습, 울라가 무커한테 말하는 분위기가 비슷하네. 같은 운명이 아니길. 이 댓글을 보니까 딱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검게 그린 게 분위기도 비슷하고요. 무커는 흰산을 떠나서 결국 죽고 말았죠. 무케의 앞날은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운명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이마의 눈 4개도 그렇고 흰산 일족들과 강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부디 잘 성장해서 아버지 무커처럼 최강 범으로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 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